미녀와 야수, 글 잔 마리 드프랭스 드 보몽, 그림 세바스티안 지아코비노, 옮김 김영주. 먼 옛날 한 상인이 아름다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벨이었어요. 벨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고 고왔어요. 나와 결혼해주세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벨에게 청혼을 했지만 벨은 그때마다 거절을 했어요. 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었지요. 어느 날 상인에게 좋지 않는 일이 닥쳤어요. 그 바람에 상인은 재산을 다 잃고 바람에 쓰러질 듯한 허름한 시골집만이 남았어요.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벨은 아버지를 위로하며 더욱 열심히 집안일을 했어요. 벨은 뭐든지 해서 아버지를 돕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일자리가 생긴 것 같구나. 편지를 받아든 상인이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벨도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어요. 상인은 일을 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돌아올 때 무엇을 사다 줄까? 기분이 좋아진 아버지가 물었어요. 저는 장미 한 송이면 돼요. 그날 저녁 도시에 도착한 상인은 크게 실망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일들을 차지해 버렸거든요. 상인은 기진맥진한 채 말을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가는 내내 눈보라가 몰아쳤어요. 상인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어요. 눈은 점점 더 세차게 휘날렸어요. 마치 칼날처럼 달려들어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어요. 이리저리 숲을 헤매던 상인은 다행히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보니 커다란 성이었어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상인이 큰 소리로 부르자 대답 대신 철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상인은 마구간에 말을 묶어두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없나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상인은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주인도 없는데, 하지만 너무 배가 고픈걸. 상인은 보이지 않는 주인에게 감사하며 맛있게 먹었어요. 음식을 다 먹자 상인은 성 안을 둘러보았어요. 많은 방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는 한 복도 끝에 빼꼼히 문이 열려있는 방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방 안에는 푹신한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마치 상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요. 침대에 누운 상인은 이내 잠이 들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날씨는 활짝 개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온 상인은 정원에 향기로운 장미가 가득 피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갑자기 딸에게 줄 선물이 생각난 벨의 아버지는 장미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꺾었어요. 이걸 보면 벨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때 어디선가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혜도 모르는 녀석 같으니라고 음식과 잠자리를 내줬더니 내가 가장 아끼는 장미를 꺾어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상인의 눈앞에 무시무시한 야수가 나타났어요. 상인은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인님. 제 딸에게 주려고 한 송이 꺾었을 뿐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 장미를 꺾었으니 네 목숨을 내놓아라. 야수가 으르렁대며 말했어요. 아니지, 네 딸에게 주려고 했다니 딸을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너는 살려주마. 상인은 어떻게든 성에서 빠져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서 곧 제 딸을 보내지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야수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를 내주었어요. 이 정도면 내 성까지 올 수 있겠지. 한 달 안에 꼭 와야 한다. 집으로 돌아온 상인은 벨에게 장미 한 송이를 주었어요. 그리고 성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야수와 한 약속에 대해서도 말했지요. 하지만 너를 보낼 수는 없단다. 벨은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자신이 가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더구나 아버지가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가겠어요. 처음에 아버지를 도와준 걸 보면 야수의 얼굴은 무서워도 마음은 착할지도 몰라요. 얘야, 그렇게 할 수 없다. 어찌 너를... 상인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가야 해요.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한 달 뒤 벨은 성에 도착했어요. 커다란 성문이 스르르 열렸고 겁에 질린 벨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벨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울지 말아요.
식탁 한 구석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식탁에 같이 앉아도 되겠소? 그리고 야수가 나타났어요. 야수의 모습을 본 벨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내가 끔찍하게 생긴 걸 알아요. 괴롭히지는 않을게요.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아요. 당신은 주인이고 저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잖아요. 야수는 식탁에 앉아 벨을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은 야수가 물었어요. 당신이 나를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하고 결혼해 주겠소? 아니에요. 이제는 당신이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요. 그냥 친구가 되어줄게요. 벨은 더 이상 야수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수를 불쌍히 여기게 되었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벨이 침대 베개 위에서 거울을 발견했어요. 야수가 선물한 세상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어요. 갑자기 거울 속에서 웬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벨은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 거울에는 벨이 늘 그리워하던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초라한 방에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의 모습은 늙고 병들고 슬퍼 보였어요. 다음날 벨은 일어나자마자 야수에게 달려갔어요. 제발 날 집에 보내줘요. 벨은 야수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날 떠나고 싶은 거요? 야수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을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날 사랑한다면 아버지를 보고 오게 해줘요. 며칠만 있다가 꼭 돌아올게요. 야수는 벨을 바라다 보았어요. 그럼 이 거울을 가지고 가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꼭 돌아와야 해요. 당신을 사랑하는 날 버리지 말아요. 벨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너냐?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벨이 아버지 품으로 와락 달려들었어요. 난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벨과 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로 부둥켜 안고 있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너를 다시 보니 정말 행복하구나. 하지만 전 돌아가야 해요. 벨은 야수와 한 약속을 털어놓았어요. 그건 안 된다. 너를 다시 보낼 수는 없어. 벨을 다시 만난 아버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벨도 집안일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벨의 가슴 한쪽이 찢어지듯 아파왔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벨은 가방에서 거울을 꺼냈어요. 거울 속은 온통 잿빛이었어요. 주르륵 주르륵 비까지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장미 정원 한쪽에서 야수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돌아와요, 벨.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사랑해요. 야수의 모습을 본 벨은 울며 외쳤어요. 죽으면 안 돼요. 제발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요. 벨은 서둘러 말 위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달리고 또 달려서 순식간에 성에 도착했어요. 벨은 정원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야수를 발견했어요. 야수는 죽은 듯이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벨은 단숨에 달려가 야수를 껴안았어요. 죽지 말아요. 제발 당신을 사랑해요. 벨은 흐느끼며 말했어요. 벨의 눈물이 야수의 가슴으로 떨어졌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이 비추고 꽃잎에 맺힌 빗방울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야수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했어요. 깜짝 놀란 벨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마법에 걸려 야수로 변해 있었어요. 당신이 사랑으로 마법을 풀어주었어요.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벨과 왕자는 멋진 결혼식을 올렸어요. 벨의 아버지는 꽃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어 함께 살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벨과 왕자는 나이를 먹고 모습도 변해갔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지요. 벨과 왕자는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